7, 8년 전에 제가 상훈 씨 영상 보고 병재 씨한테 와, 이 친구 너무 재밌다라고 네.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훈 씨의 성장기를 쭉 네. 봐온 건데 저는 진짜 부러워요. 어, 그러니까 상훈 씨나 병재 씨 같은 그런 어떤 번뜩임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또 그 번뜩임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걸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것도 너무 부러워요. 전 좀 천재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분 다. 그래서 너무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 예. 바꾸실래요? 바꿀 수 있다면은 만약 바꾸는 버튼이 있다면 누르시겠어요? 뭐를 바꾸죠? 저랑 삶과 모든 것이. 괜찮아요. 그 판호 씨가 저보다 훨씬 어린데 근데 저는 근데 젊음이 최고죠. 젊음이 최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지 않는 당신을 기다리며가 또 왔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반가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배우 이동욱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욱입니다. 네. 제가 네. 사실 동욱님 모시고 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전에 제가 선물을 하나 아. 준비했습니다. 제가 주변에 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예. 뭐가 제일 괜찮을까 싶어서. 정말 주변에 많이 여쭤보셨네요. 제 취향을 정확히 반영한. 제가 두 분께 여쭤봤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예. 딱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대충 비춰서 봤더니 네.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는 네, 예, 아는 브랜드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두 분은 누구였는지. 제가 이광수 형하고 유병재 형한테 여쭤봤는데 이광수 형이 그 형은 버번 위스키를 제일 좋아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날 네. 어떤 그 위스키 바에서 촬영하는 게 있는데 그 사장님이 계셔갖고 예. 버번 위스키 중에 또 괜찮은 브랜드를 하나 추천해 주실 수 네. 있나요? 해서 그거를 추천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 구하기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근데 네. 제가 그거 있잖아요. 그 8명만 거치면 미국 대통령 만날 수 있다에 최단 거리를 제가 찾은 느낌이라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이광수 형한테 물어봤는데 네. 버번 위스키를 좋아하셔 네.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그 위스키 바 사장님께 여쭤봐서 네. 거의 최적의 경로를 그리고 또 아시는 브랜드라고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하시니까 맞습니다. 정말 예. 다행이네요. 이거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조금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뿌듯하네요. 예. 지금 한 잔 하실래요? 그것도 좋고 요것도 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예. 저희 후드 집업인데요. 네. 이것도 꺼내봐도 되나요? 네, 예. 그냥 전투용으로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후드티 요거 너무 색깔 너무 예쁘네. 네, 그냥 편하게 이 배색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상훈 씨께서 네. 저한테 이 파더너스 또 다른 그 캠핑에 관련된 맞습니다. 것들도 선물로 주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그것도 말해도 되나요? 그 계기? 그럼요. 사실 굉장히 미담이라서요. 굉장한 미담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진짜 멋있는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너무 얘기하셨어.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근사한 식당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제가 쏘았나 뭐 진혁이가 쐈나 그 친구가 쏘기로 했나 해서 오늘 누가 쏘는 거니까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해서 그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긴축 제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시켜 먹었어요. 거기 있는 메뉴 거의 다 먹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동님이 계셨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네 하고서 많이 먹고 약간 민망하다 하고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왜 민망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요거 빼고 다 주세요 급이었거든요. 오이무침 이런 거 빼고 다 주세요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동욱님이 다 결제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아는 누구를 만나고 또 그분이 만약에 저보다 어리거나 그러면은 제가 좀 결제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그러지 못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다행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에피소드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문쌤 첫 번째 영상을 올렸을 때 8년 전, 9년 전인데 그때 제가 유병재 형 유튜브 문학의 밤에 나가고 난 다음이었어서 맞아요. 그게 너무 재밌다라고 유병재 형한테 그 친구가 하는 거 그거 너무 재밌다고 꼭 좀 전해줘. 그거 진짜 재밌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게 이동우님인 게 제 엄청난 자랑이고 저야말로 영광이네요. 지금 뭐 너무 거물이 되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속의 은인이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마음 두고
좀 뭐라 그럴까 충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충성할 곳을 좀 찾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 먹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네. 그럴 일은 없지만 네. 그래도 저는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감사합니다. 예.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때 식당에서 뵀을 때 네. 사실 상훈 씨 뭐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네. 저는 구독도 되게 오래전부터 하고 네. 있었고 또 병재 씨 통해서 이렇게 얘기도 좀 듣고 근데 이렇게 와서 낯 가리는 성격도 너무 잘 아는데 막 이렇게 되게 어렵게 인사하는 게 너무 고맙기도 했고 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병재 동생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가는 길에 예, 저쪽 테이블도 같이 계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같이 계산하고 갔었죠. 근데 또 그걸 잊지 않고 네. 그 바더너스 그 캠핑 굿즈 이렇게 나왔을 때 또 저한테 선물도 주셔가지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예. 저도 사실 그래서 선물을 좀 가져왔는데 이거 그 너무 또 막 기대 많이 하지 마시고 기대 아무것도 네, 하나도 안 네, 하겠습니다. 세상에 제가 제일 필요한 거. 네. 세상에 제가 제일 필요한 거. 네. 손수건. 아니 스카프요 스카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는 스카프. 근데 원래 스카프로 땀도 닦고 뭐 다 하는 네. 거니까. 아니 그 상훈 씨 제가 어디서 봤는데 스카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나요? 제가 SNL에서 네. 그 캐릭터 연기할 때 스카프. 아니 이건 절대 놀래려고 그렇게 네. 주는 게 아니고 네. 여름에 은근히 좋아요. 하면 목도 안 타고 맞아요. 네, 땀 닦을 때도 좋고.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맞아요. 혹시 제가 이렇게 해도 그럼요. 하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요거만 봐주세요. 네, 예. 근데 이게 약간 원래 이렇게 조금 안 남는 거 맞죠? 원래는 좀 남는데. 오늘 좀 남아야죠. 손목에 할까요? 손목에? 아. 손목에 해서 땀 닦으면 되니까. 네네. 손목.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예. 이렇게 스카프나 네. 예를 들면 지리산 입구에서 파는 스카프도 있고 그럼 지도 그려 있는 지도 거. 그려져 있는 것도 네, 있고 네, 네, 네. 그것도 그 의미가 있지만 네. 저는 양말 네. 이런 스카프 네, 소품들의 네. 소품들을 어떤 브랜드 거를 했다 패션 잡화 그런 거. 메이커를 했다 어. 그게 저는 저의 자존감을 가장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 오늘 양말도 이거 양말 그러네요. 네 이거 메이커 양말이거든요. 네. 말 그려 있는 거. 네. 저희가 네. 배달 음식을 시키고 맞아요. 예. 배달 음식을 시키고 이제 그게 올 때까지 하는 거라서 네. 제가 이제 그 슬쩍 여쭤봤을 때 빙수를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예. 빙수인데 복숭아 빙수. 네. 복숭아 요거트 빙수도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최애 과일이 복숭아라서. 와 요즘 복숭아 좀 드셨어요? 좀 먹었어요. 예. 마트 갈 때마다 이렇게 장 봐서 사가지고. 백도 복숭아 빙수. 저는 그러면 이제 복숭아 빙수인데 이제 연유 아이스크림 밀키하게 갈까요? 요거트하게 갈까요? 저 요거트 좋아해요. 요거트로 네,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훈 씨는 복숭아 뭐 좋아해요? 딱복, 물복? 저는 물복이고 물복. 최근에 황홀경 복숭아라고 황홀경 복숭아? 이것도 말하자면은 그 브랜드처럼 이름이 붙은 것 같은데 네. 제가 그걸 먹고 너무 맛있어서 음. 이거 제 셀프 미담인데요. 네. 이광수 형한테 보내드렸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이제 과일이나 고기나 이걸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보내드린 게 처음인데 예. 광수가 뭐래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잘 먹었다고. 그럼 요거를 하나 하겠습니다. 토핑 같은 거는 추가. 토핑이요? 팥도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팥만 좀 추가. 팥은 하나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팥이 예. 다른데 영향을 좀 덜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색깔은 조금 색깔이 좀 묻어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색깔은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네. 기본 빙수 1.5배 빅사이즈 반반 빙수가 있다면 네. 반반 빙수는 조금 어떠신가요? 이거는 짬짜면처럼 방해가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괜찮네요. 찜 리뷰 이벤트 같은 것도 하시나요? 원래 평상시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하세요? 그 미끼 상품이 괜찮으면 해요. 예를 들면 야끼만두 2개 이런 건 못하거든요. 저는 훨씬 더 일을 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네. 제가 오이를 안 먹는데 저는 오이를 싫어합니다 같은 얘기를 한 1000번은 한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고 그렇죠. 동님 동님 경력에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막 명언들도 있잖아요. 뭐 네. 가장 친한 친구 한 명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네. 알아주는 그래도 몇몇은 있긴 있으신가요? 있죠. 그래도 예. 특히 병재도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예. 상훈 씨는 어때요? 친구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막 자기 속 얘기 혹은 뭐 내가 어느 방송을 어떻게 했는데 반응이 어때서 뭐가 어땠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한때는 네.
그 윈도우 업데이트 하듯이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거를 너도 알아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편견이 생기고 있는 중이야 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딱 하면 딱 알 수 있도록. 근데 사실 그게 제가 가졌던 가장 큰 욕심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안 되죠. 그렇게 하다가 떠나보낸 친구들도 많고 맞아요. 지치죠. 지치고 네. 그래서 떠나보낸 친구가 한 3명 잃고 나서야 네. 알았어요. 네. 이거는 처음부터 내가 가장 큰 욕심이고 부모님도 모른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가족들한테도 잘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 네. 뭐 친한 친구들한테도 크게 이렇게 말하는 편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네. 저랑 통화를 하고 싶으시니까 네. 제가 아버지 생각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리는 것보다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실 때가 더 많으니까 맞아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오늘은 또 좋은 일 없냐 음. 그래서 좋은 일 있냐 없냐면 음. 저는 그거 말씀드리는 게 감사합니다. 효도니까 네, 효도죠.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이동욱 배우랑 촬영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반응 아 그래? 아 그럼 이동욱 배우 만나면 나 뭐뭐 잘 봤다고 얘기 좀 해줘. 킬러들의 쇼핑몰 이번에 너무 기대 중이라고 말 좀 전해줘. 아 진짜요? 그런데 저 사실은 예전에 식당에서 한번 밥도 사줬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의 흐름인데 긍정적인 흐름인데 아 그래? 또? 맞아. 아 그래? 맞아. 또? 맞아. 기쁜 일의 나열. 네. 근데 사실 기쁜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 달에 하나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행복한 건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기쁜 일을 정말 만들어서 얘기하고 뭐 그 감사 일기 쓰는 것처럼 아 저 오늘 아침 하루 종일 비가 오다가 아침 딱 출근하러 나오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날 또 안 좋은 일 있고 힘든 마음이 있어서 근데 좋은 일은 사실 한계가 있고 오늘은 힘든 일 없냐라고 하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저한테 훨씬 더 위안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그래 하고 그다음부터 전화 안 하세요. 아버지는 좀 그러신. 삐지신 건 아니겠죠. 삐지신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랑 통화하면 별일 없냐라고 여쭤보세요. 저는 별일 없어요. 왜 뭐 맨날 똑같이 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냥 무탈한 매일이 이어지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제일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무탈한 별일 없는. 네. 그 제가 얼마 전에 라면 라면 무슨 라면? 신레드였습니다. 아 신레드. 신레드를 거기 적힌 대로 끓이고 15초 먼저 불 끄고 네. 달걀을 하나 넣은 거를 딱 먹고 밥을 말아 먹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통크를 먹고 수박을 먹었는데 제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야구를 보면서 먹었는데 저녁에 퇴근이 좀 일찍 해서 여름이니까 밖이 그치 밝은데 아직도 하나죠. 야구를 하고 오 나이스 하고 제가 그 투명 그 거기다 먹었는데 이제 국물 먹는데 이제 야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이 줄어들수록 점점 야구가 보이고 그렇게 먹고 통크 하나를 딱 먹고 한 개만 먹었어요? 한 봉지만 먹었습니다. 근데 차가운 거가 딱 먹었는데 입에 딱 물고 하니까 냉기가 또 들어오고 그렇지. 그 편지 지접기로 접고 수박을 먹었는데 그 무탈한 하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확해요. 저의 무탈한 하루는 비슷해요. 저도 운동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소파에 널브러져 누워가지고 TV 볼 때. 그러면서 이제 노을이 질 때 이제 창 밖으로 이렇게 하늘 색깔이 싹 변하잖아요. 네. 그때가 편하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네. 그래서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 뭐 그때 사실 뭐 엄마가 만들어주신 무슨 뭐 마파두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 그거 제외하고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 제외하고 그래서 한 좀 더 어릴 때는 뭐 랍스터도 생각했다가 뭐 티본 스테이크도 했다가 뭐 요란한 거 했다가 근데 얼마 전에 라면, 통크, 수박이 삼조합이 진짜 정말 좋았어요. 그런 무탈한 하루 맞아요. 그런 무탈한 하루. 그게 가장 복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뭐 우리 둘 다 술 좋아하니까 이렇게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고 막 웃고 떠들고 그런 것도 너무 즐겁고 재밌지만 그냥 집에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야구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혼자 편하게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약간 외람된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부터가 문장을 하나를 다 끝내지 못하고 계속 말을 중언부언하는 편이라서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인데 제가 말이 너무 긴가요? 비문을 안 쓰시고 말씀하실 때 문장이 문어체처럼 정리가 돼 있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내내
선생님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시고 국어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단어도 조금 더 골라서 쓰시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비문을 쓰지 않는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기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칭찬이에요.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고 감사합니다. 단어도 네. 굉장히 정확한 적확한 단어를 쓰시는 네. 분들 중에 제일 잘생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쓸 때 뭐 팬들한테 편지를 쓰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문장을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쓰자. 한 문장 안에 핵심 단어 한두 개만 넣자를 늘 목표로 쓰거든요. 그래서 좀 평소에 특히 이제 방송에서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저도 국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뭐 감히 뭐라고 그런 생각도 하지만 아니요, 좀 이렇게 좀 이런 좋은 얘기는 더 길게 네네네. 해주셔도 좋습니다. 약간 이너뷰티라고 해야 되나? 그 척추가 아니셨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정신의 척추가 언어를 구사하실 때 그 뇌의 척추나 이런 것들이 예.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도 계속 거울만 보다 가는 사람이 있고 책이나 이런 걸 좀 보다 가는 사람이 있는데 네. 후자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에 독서는 많이 못 하는데 근데 하루에 정해진 활자를 봐야 하는 그 할당량 네.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핸드폰 항상 손에 들고 있으니까 기사를 좀 많이 본다든지 그게 뭐 어느 분야든 상관없이 좀 그런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시대의 산업 그 비즈니스에 따라 네. 예를 들면 끼가 있는 사람이 80년대에 태어났으면 탤런트가 되고 90년대에 활동했으면 뭐가 되고 요즘은 아이돌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종합적인 끼나 외모나 그럴 수 있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상 시인이 26년 살고 있으면 저는 유튜브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게 제일 재밌으니까 그런 맥락으로 약간 미드나잇 인 파리처럼 백석 시인이 그렇게 수려하고 외모도 대단하죠. 키도 크시고 너무너무 멋있으시다고 했는데 백석 시인이 저는 지금 살고 있으면 전 배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세요. 감사합니다. 발성도 너무 좋으시고 말씀도 너무 근데 이상 시인께서 유튜브를 하셨을 것 같다고 제가 지금 상상했는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오고 굉장히 실험적이고 그래서 그걸로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근데 극찬을 초반부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신나하는 분야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때 제가 계산해드리길 너무 잘했네요. 만약에 제가 그때 모른 척하고 갔으면 저 새끼 그냥 갔네 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병재한테 전화해서 이놈은 원래 저렇게 쪼잖아요? 이랬을 수도 있고. 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나눠서 강점을 키우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하드웨어로 승부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로 승부를 해야 되는 운명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재 형이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하드웨어를 많이 해봤자 한계가 있고 소프트웨어를 키워야 된다. 예를 들면 예전으로 치면 펜팔, 뭐 편지 쓰기, 연애 편지 쓰기, 멘트 준비하기, 거기에 뭐 노래도 있을 거고. 근데 펜팔로 이미 눈이 맞아서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고 우연히 예를 들면은 뭐 서울역 앞에서 만나 해서 나가는 랜덤의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펜팔로 이미 눈이 맞아서 왜냐면 문자로도 펜팔로도 그때는 연애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많이 했겠죠. 네. 활자로는 마음이 충분히 주고받고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얘기 진짜 처음 들어봐.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서 딱 기대 나갔는데 그 펜팔? 헐. 네, 맞습니다. 접니다. 나는 외계인이어도 사랑하려고 마음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7, 8년 전에 제가 상훈 씨 영상 보고 병재 씨한테 와, 이 친구 너무 재밌다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훈 씨의 성장기를 쭉 봐온 건데 저는 진짜 부러워요. 그러니까 상훈 씨나 병재 씨 같은 그런 어떤 번뜩임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또 그 번뜩임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걸로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것도 너무 부러워요. 저는 좀 천재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분 다. 그래서 너무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 바꾸실래요? 바꿀 수 있다면은 만약 바꾸는 버튼이 있다면 누르시겠어요? 뭐를 바꾸죠? 저랑 삶과 모든 것이. 괜찮아요. 그 한우 씨가 저보다 훨씬 어린데. 근데 저는 젊음이 최고죠. 젊음이 최고죠. 2년 전에 킬러그램 쇼핑몰 시즌 1이 나오고 나서 맞아요. 이제 2를 또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저 요 질문하기 전에 제가 동욱님하고 이렇게 길게 대화를 나눠본 게 처음인데 네. 저는 이제 뭐 완전 그 진만 같다라는 물론 실제는 또 다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2에 약간 맛배기만 조금만 시즌 1에서 제가 죽은 척을 했다가 네. 시즌 1 마지막 회에 살아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서 시즌 2의 시작이 그러면 정진만은 그 죽은 척하는 동안 뭐 하고 있었냐에 아,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네. 지한이가 집에서 혼자서 막 이렇게 위기를 헤쳐나갈 때 정진만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네. 네, 거기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시즌 2 첫 회를 보시자마자 훅 빨려 들어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가장 그 부분을 궁금해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네. 아니 그럼 뭐 어디 가서 뭐 했는데 왜 죽은 척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시즌 2 시작부터 펼쳐집니다. 그럼 시작부터 그 떡밥들이나 이런 것들 다 회수하고 그렇죠, 시작하나요? 그렇죠. 와, 그 약간 뭐라 그럴까 막 말로 막 애정 표현,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행동도 하면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말과 행동에서 어떤 거에 가까우세요? 행동이라 하면 뭐 밥을 사주는? 그것보다 더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게 돌을 좀 치워놓는다거나. 아, 저는 코올 때도 늘 표현들에 저는 늘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나 여기 아침부터 너 넘어지지 않게 돌 다 걷어내고 너가 어디 뒹굴어도 괜찮게 늘 난 깨끗하게 해놓는 게 더 큰 마음이야. 그래서 저는 그것도 당연히 맞는데 이걸 해준다고 해서 말을 안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야.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싸워왔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굳이 하나 고르자면 후자인 것 같아요. 행동. 네, 말로는 저는 그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말만 해선 또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도 있고 또 사실 상원 씨가 오늘 저한테 칭찬 되게 많이 해주는데 네. 칭찬 듣는 건 물론 너무 기쁜 일이죠. 좋고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어서 네. 막 이렇게 일부러 화제 전환하고 막 그럴 때도 있고 네. 좀 그런 편이에요. 예. 그럼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만 하는 사람 중에는 행동이 이 낫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걸 닮아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좀 표현해주지라는 것보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키워줬으면 된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되면 좋은데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예. 네. 정진만의 성격과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데 네. 예. 특별히 말은 많이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뭐 네. 이제 뭐 생존을 위한 그렇죠. 뭐 예. 여러 가지들을 만약에 킬러들의 쇼핑몰에 머더헬프에 코드가 4개가 있어요. 네. 네, 레드 코드, 퍼플 코드, 옐로우 코드, 그린 코드. 근데 그린 코드는 이제 저랑 정지한 둘만 가질 수가 있는 네. 거고. 레드는 진짜 킬러, 옐로우는 뒤처리를 해주는, 네. 퍼플은 정보를 사고 파는. 네. 만약에 상훈 씨가 하면은 어떤 코드에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퍼플이요. 정보, 해커. 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네. 뭐를 알고 있다가 저한테 가장 큰 무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소프트웨어로 접근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게 매력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찾으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CD를 제가 샀는데 그럼 맞아. 거기 땡스투를 엄청 열심히 봐서 맞아. 예를 들면 어떤 회사 스타쉽 음. 거기 앨범에 음. 땡스투에 무슨 이사님 그럼 그게 제작 PD의 이분이야. 맞아. 그럼 제가 이거 딱 그 조직도 같은 걸 제가 해서 맞아. 야 너 누구랑 친해. 이분이 이 가수 앨범도 작업했고 이 가수도 같이 했어. 맞아요. 네. 여기 둘이 오빠 동생 하는 사이야.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알아 하면은 거기 뭐 욱동 오빠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러면은 그런 사이야. 몰랐지. 맞아. 그리고 제가 엄청 열심히 찾아보고 막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뭐 라디오 누구 이제 심야 라디오에 인터뷰하는 거 얘기하고 그러면은 어제 그냥 그 라디오에서 해준 얘기인데 원래 근데 이동욱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왜? 아니 그냥 원래 말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 좀 행동파야.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제가 막 뿔려서 얘기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막 몰리잖아요. 그런 걸 제가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좋아해요. 중요하죠. 네. 저는 가십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저 가십복이에요. 가십걸. 저는 그런 가십에는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누가 누구 사귀냐 이러면 그래 그리고 넘어가는데 저는 그런 거보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음악의 제작 비하인드, 어떤 영화의
저 씬 찍을 때 저 감독이랑 저 배우랑 저랬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아, 뭐 네. 누구랑 한타까리 했대 촬영장에서. 아, 죄송합니다. 너무 네티즌 같네. 네, 죄송합니다. 뭐 다정함을 계속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 추우면 보일러 한 번 더 조정을 해주고 그런 행동으로 하는 편이 비슷하다면 그럼 진만과 좀 다른 면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다른 면이요. 그렇게 일단 싸움을 잘하지 못하고요. 그 정도로 말을 안 하진 않아요. 네. 근데 말을 안 하는 것도 잘못이죠. 말을 너무 안 하는 것도. 아, 그쵸. 너무 안 하는 것도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상대방이 좀 어느 정도 알게 해야 되진 않나? 저 같이 일하는 진혁이라는 친구는 예. 말을 거의 안 해요. 예를 들면 음. 나 내일 이사 가. 내일? 언제 정해졌는데? 6개월 전에. 어? 어디로 가는데? 멀리 가요, 심지어. 근데 그거를 전날까지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진혁이 편들어서 서운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왜냐면 저도 작년 겨울에 이사했는데 이사 날짜 부모님한테 얘기 안 했거든요. 아, 그래서 한 일주일 후에 아버지께서 너 근데 이사했냐? 그래서 왜 한지 일주일 됐어요 했더니 되게 화내셨어요. 아니 근데 왜 말을 안 하냐고. 근데 저는 화내시는 게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사하면 이사한 거지 왜 그거를 날짜까지 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는 뭐 서운함도 있으신 거죠. 네. 아니 너 이사했으면 임마 내가 가서 좀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거기 뭐 할 때 이런 거 짐 옮겨주고 네. 이분들하고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네, 하시고. 아버지가 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냐. 맞아. 그래서 근데 저는 아버님의 마음에 들어요. 아니 짜장면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나중에 진영이 한번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럼 저 아버님도 같이 만나게 해주세요. 나중에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네. 저 오늘 동욱님하고 네. 그 대화 이야기 나누고 그러는 게 저는 양이 조금 나와도 괜찮은 오마카세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또 서운하잖아요. 근데 양이 적으면. 오늘 대화 나누니까 국밥 특 고기만인 것 같아요. 순대 빼고 너무 든든하고 뭔가 너무 좋다. 너무 뭔가 좋다. 충만해진 느낌이에요. 너무 좋다. 아니 오마카세 맛있죠. 저는 오마카세 먹고 집 가서 라면 끓여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은 아니니까 작년 겨울에 되게 유명한 하이엔드 레스토랑 그걸 뭐라 그러지? 파인다이닝. 파인다이닝 갔어요. 막 밥 먹었어. 그러고 나와서 다들 말은 안 했지만 뭔가 양이 부족한 느낌? 맞아요. 그래서 2차로 갈치조림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막걸리에 갈치조림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맞아요. 결이 완전 다른 거지. 맞습니다. 그 여기서 얻는 행복 따로 여기서 얻는 행복 따로. 인생이란 다 그렇지 않나. 맞아요. 아 오늘 대화를 쭉 해보니까 상훈 씨랑 좀 주기적으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에 대해서 표현해준 얘기들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제가 저를 알아가는데 상훈 씨가 보는 눈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이게 반반 빙수에 했거든요. 네. 이거 어머 이거 짬짜면 그릇에서 온 것 같아요. 짬짜면 그릇.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지금이 말 제일 빠른 거 같아요. 근데 진짜 짬짜면 진짜 짬짜면. 어머 이게 나눠져 있네. 어머. 구얘기 나눠.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저 막상 복숭아 빙수 얘기했는데 이거 땡기네요. 이거 팥빙수 뭐 먼저 드실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빙수 취향 한 번만 얘기해줘요. 네. 팥빙수 취향 되게 많잖아요. 저는 팥빙수에 네. 우유 얼음, 우유 베이스에 우유 얼음. 얼음에 네. 그리고 요거 말고 네. 칵테일 그 세트가 있어요. 후르츠 칵테일. 후르츠 칵테일이랑 젤리랑 이렇게. 네네네. 있는 그 젤리가 차가울 때 앞니로 씹어서 앞니에 붙어 있는 젤리 먹는 거 좋아했어요. 그럼 그게 살살 녹으면서. 저는 딱 요거예요. 우유 얼음, 팥 그리고 미숫가루 가루 그다음에 떡. 와. 딱 요거 클래식.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단면 이렇게 해서 단면으로 해서 한 입 드실 거예요? 단면으로 먹다가 반절 정도 먹으면 석죠. 와. 네. 저도 그렇게 한번 먹어.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복숭아 빙수를 올 여름에 처음 먹어서. 근데 이건 또 요거트니까 또 기대되네요. 와. 혹시 그 구독자분들 빠둥이라는데 빠둥이 네. 여러분께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빠둥이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상훈이의
최초 과거부터 쭉 봐왔던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또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제가 더 덩달아 감사드립니다. 킬러델 쇼핑몰 2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상훈이에게 주시는 사랑 저에게도 조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날이 많이 덥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와.